안녕하세요, 황영준입니다. 오늘 615강 바로바로 하겠게요. 항상 20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웬만하면요. 임야 경매 모든가 돼서 오늘은 개발이익 분담금과 대체살림 조성비하고 대체살림 조성비가 감면 대상이 있고 감면 비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국가에서 하는 것들은 뭐 거의 100% 감면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일부 50% 감면되는 것도 있고, 그런 조항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이익 분담금은 우리가 임야를 개발할 때 또는 농지를 개발할 때 반드시 따라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과 세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근데 뭐 자세한 것은 저도 자세한 건 몰라요. 뭐 깊이 있는 거 숫자라는 그런 건 모르니까 핵심적인 내용들은 세무사하고 상의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인중개사 옛날에 10년 전에 시험 볼 때 제일 과락을 면했던 게 세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숫자 외우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정말로. 근데 이상하게 수학은 제가 잘했어요. 뭐 수학은 사실은 외운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해력이잖아요. 그죠? 수학을 외운다는 건 좀 그렇고, 그래서 이해력에 있는 부분들 잘해요. 뭐 경매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수학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잘합니다. 근데 숫자를 외우라고 하면 저는 못 외워요. 잘해요. 숫자는 물론 제가 이제 뭐 아주 일찍 떼긴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제가 숫자 암기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세상 살면서. 그래서 오늘 그리고 이제 개발이익 분담금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일반적인 개발분담금하고 그다음에 초과이익 환수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요. 개발분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거고, 이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지역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제가 법률을 보면서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1편이고 그럼 제 교재로 바로 이동해 볼게요. 이거 어디다, 자, 좀 올려볼게요. 아, 이게 좀 밑으로 내려가 버렸네. 네, 오늘 이제 이렇게 강의를 쭉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이고, 좀, 거의 뭐 한 보름 달려온 것 같죠? 여러분들 힘드시죠? 공부하는데. 근데 산지법을 알면, 산지법하고요, 국토계획, 아니, 그린벨트법을 알면 웬만한 공법들이 많이 쉬워져요. 정말 제가 그래서 제일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좀 터치를 하는데 이런 거 꼭 한 번쯤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웬만한 법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쭉 강의를 해왔고, 오늘은 11편 615강이죠. 개발이익 분담금, 그 다음에 대체살림 조성비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이 있어요. 여기에도 하나 더해서 초과이익 환수제하고 또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거,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초과이익 환수제 있죠, 여기요.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게 두 가지가 많이 헷갈리시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재건축, 도심에 있는 재건축 있죠. 재건축할 때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를 하는 거고, 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이 재건축 빼놓고 나머지 법률들이 다 적용됩니다. 대부분 법률들이 다 적용된다고 보면 돼요. 해서 내가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건축행위, 개발행위를 한다든가, 그러면 처음에 공시지가가에서 100원이었어. 그런데 여기다 만약에 개발행위를 넣고 건축허가를 넣으면 지가가 상승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차익의 상승분만큼 국가에 헌납해라 이거예요. 그죠? 국가에서 가져가겠다 이거예요. 이건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내가 가져가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뭐 다 가져가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5% 정도. 그죠? 그 다음에 초과이익 환수제는 20%에서 50%까지 환수를 합니다. 이익금에 대해서, 뭐, 토탈 금액에 대해서 환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익금에 대해서 환수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내가, 처음에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넣기 전에, 개발하기 전에는 공시지가가 100원이었어.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를 딱 놓고, 어느 정도, 한 1년, 2년 지나니까, 공시지가가 갑자기 200원 됐어. 그런데 내가 어느 시점에서 이 토지를 매수를 했어. 그럼 여기서는 300원이야. 그러면 내가 이 300원에 매수할 때하고 이 공사가 완료될 때를 기준으로 해서 개발이익 분담금을 부과하냐?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엄청나게 잘못 알고 계시는데,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피박스에 잘못 매매를 하면, 경매에서 예를 들어서 했잖아요, 여러분. 경매를 하나 어떤 물건을 딱 낙찰 받았어. 그죠?
근데 이 토지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들어가 있었어. 옛날에. 과거에 한 번. 그런데 공시지가 추이를 쭉 보니까 이게 옛날에 100원이었어. 그러다가 쭉 한 4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공시지가가 이게 200원으로 뛰었어요. 그래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이게 경매로 나왔어. 그런데 경매 낙찰 받을 당시는 이게 300원이었어. 이런 경우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 폭탄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경매를 낙찰받고 여기다 집을 지었어. 준공을 했어요. 그럼 준공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개발이익 환수 분담금을 내죠. 그죠? 그러면 내가 매수할 당시 300원이었는데 준공하고 나니까 이게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 400원으로 됐어. 그러면 300원에서 400원으로 오른 25%만 내가 세금을 내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경매 받다가 속대 말하면 쓸게요. 뒤집니다. 뒤져요. 세금에 그냥 맞아 죽는다고요. 정말이라니까요. 농담 같죠? 한번 당해보십시오, 이거. 그래서 저는 세법을 제가 잘 모른다고 했어요. 그죠? 세법을 잘 모른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것은 조금 잘 아시는 분의 어떤 조력을 받아서 옛날에 한번 들었던 내용인데 결국 개발이익 환수제는요. 요 10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100원을.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조금 더 터치할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단지를 분양받잖아 이렇게요. 그죠? 쪼개서 그래서 100평씩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100평씩 분양을 받아요. 그죠? 그러면 개발업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개발 분담금은 누가 낼 것이냐? 이 개발업자가 미리 냈냐? 아니란 얘기죠. 내가 이 분양받은 사람들이 개발 분담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부분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은데 이 부분 대부분 업자들이 설명을 잘 안 해줘요. 그죠?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자, 어쨌든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다르다. 초과이익 환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재건축. 그죠? 초과이익에 대한 것은 재건축밖에 없다. 그렇게 배우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토지를 개발한다든가 농지를 개발한다든가 임야를 개발한다든가 그러면 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5% 정도의 25%입니다. 법률에서 얘기하는 게요. 25%의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재건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요건 20%에서 50% 사이에 세금을 이익을 환수 당하게 됩니다. 그거 구분하세요. 그리고 이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별표 5에 있어요. 대체살림 조성비 감면 대상이 있고 감면 비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가 주택을 갖다가 우리가 임야에다 졌어. 그럼 여기다 임야에다 농가주택 졌으니까 지목이 임야에서 지목이 대로 뛰었으니까 뭐 한 10배는 뛸 거 아닙니까? 그죠? 뭐 한 5배는 뛰겠지 최소한. 그러면 이 5배 뛴 거에 대한 25% 세금을 떼냐? 안 뗀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감면 대상이 있고 또 감면 비율이 있어요. 뭐 50% 감면해주냐? 100% 다 감면해주냐? 그런 비율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만약에 20분 됐는데 제가 이제 강의가 끊기잖아요. 그러면 제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제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시고 중요한 내용들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이게 오늘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게 마지막 강의고 산지법에 대해서 내일은 이제 총정리 할 거예요. 이제 제가 항상 이렇게 표로 산지법, 농지법 이렇게 다 각종 법률들에 대해서 표로 하나 만들어 드리죠. 여러분들 공부하기 쉽게 한눈에 딱 보게. 왜 이거 표로 만들어야지만이 이게 이런 법률에 있었네. 산지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경매 받을 때는 어떤 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쭉쭉 나오죠. 그죠? 이 정리가 안 되면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런 법조문 강의할 때 항상 정리를 해드리니까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요 개발이익 분담금에 대해서는 기본 교재 194페이지 있고요. 240강입니다. 그리고 블루오션 교재 2편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긴 조금 블루오션 교재는 깊은 내용이 있죠. 기본 교재는 그냥 말 그대로 기본만 실어놨고 그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 240강 참고하시면 되고, 또 여기 부족하신 분들은, 블루오션 교재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말씀 그대로 그냥 그거예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내가 어떤 임야가 있어. 이게 임야야. 임야를 개발했어. 여기다 이제 개발행위 넣고, 산지조정 허가 넣고, 건축허가 넣고, 다 뭉뚱그려서 이제 의제가 되잖아요. 그죠? 의제가 돼서 건물을 딱 지었어. 근데 임야 있을 때 공시지가가 1,000원이었어. 그런데 이 건축물을 다 개발행위가 끝나고 건축물을 짓고 나니까 요게 10,000원으로 뛰었어. 10,000원으로. 그러면 요 10,000원
9,000원에서 10,000원으로 뛰면 이 사람은 부자 된 거잖아요. 그죠? 부자 된 거죠. 그런데 하여간 모든 곳에서는 세금이 있잖아요. 그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오른, 그죠? 9,000원에 대해서 25%를 뗀다 이거예요. 아이고,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와? 야야, 이쪽으로 가. 25% 뗀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 25% 다 떼는 게 아니라 이 그 9천만 원에 대한 각종 또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개발 비용이라든가 각종 세금을 또 냈을 거고 또 그죠? 양도를 했다면 양도 당시에 양도 비용도 있을 거고 그죠? 이런 세금들을 다 빼고 순수하게 남은 돈에서 25%를 내는 겁니다. 여기 개발이익 환수법에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대충 보십시오, 여러분. 대충 보고. 그리고 또 하나 개발이익 환수법에 보면 시행령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 시행령에 보면 대상 사업이 있어요. 대상 사업. 그러면 내가 토지를 100평을 개발해도 200평을 개발해도 뭐 50평을 개발해도 다 세금을 개발이익 환수법을 적용하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대상이 있죠. 그죠? 뭐 5,000제곱미터 이상 그 이상을 아니면 뭐 6,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5,500제곱미터 이상 7,500제곱미터 이상 그런 이상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 환경영향평가를 받죠. 소규모. 그죠? 그런데 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정 면적 이상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서 개발이익을 부과받아야 됩니다. 부과됩니다. 그래서 뭐 법조문 이렇게 써 있는데 뭐 660, 990, 1650 이렇게 써 있는데 뭐 이 표를 제가 하나로 정리했어요. 이 표를 하나 정리했거든요.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눕니다. 도시지역은 뭐예요? 주상공록. 이게 도시지역이죠. 그 다음에 관농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비도시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비도시지역은 1650제곱미터예요. 그죠? 이게 바로 그러면 500평이거든요. 500평 이상을 개발할 때만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 분담금을 낸다. 개발 부담금을 낸다. 그리고 도시지역에서는 비도시지역에서는 이거죠. 관농자에서 1650제곱미터 이상을 개발할 때만 개발이익 부담금을 내는 거고 도시지역에서는 주상공록이 나눠져 있는데 주상공록에는 990제곱미터 이상을 개발했을 때 약 300평 정도 되죠. 300평. 그죠? 300평을 개발했을 때 이상이에요. 이상 했을 때 개발이익 분담금을 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외 조항이 있어요. 특광시군. 그죠? 특광시 중에서 뭐 도시자가 어쩌고저쩌고 660제곱미터 한번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최소 면적 300평 이상을 개발하게 되면 도시지역에서 그죠? 주상공록에서 300평 이상을 개발하게 되면 25%를 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거든요. 부담금 부과 대상 및 개발 사업이 있어요. 부과 대상, 그다음에 개발 사업. 그죠? 택지 개발 사업에 의해서 개발 부담금이 적용되고 아까는 초과이익 환수제는 무조건 뭐예요? 재건축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만 포함된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다 개발 사업, 개발 분담금에 포함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쭉 볼게요. 그래서 택지 개발 사업도 역시 개발 분담금을 내야 되고, 우리 좀 내용은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한 번쯤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 다음에 산업단지 개발에 의해서도 개발 분담금을 납부해야 되고, 관광단지성 사업을 할 때도 개발 분담금 납부, 그 다음에 도시 개발 및 지역 개발 사업 및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을 해도 개발 분담금을 납부해야 되고, 교통 어쩌고저쩌고 또 나와 있죠. 체육시설 부지, 뭐 골프장, 뭐 경륜장, 뭐 그런 거 이제, 그죠? 뭐 승마장, 스키장, 그죠? 자동차 경주장, 뭐 이런 것들 할 때도 개발 부담금을 내야 되고,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잖아요. 그죠? 임야에 건축을 하게 되는데, 지목 변경이 되잖아요. 그죠? 임야에서, 아니면 또 농지에서 대로, 아니면 농지에서 창고로, 임야에서 뭐 공장으로 지목이 변경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도 역시 개발 부담금을 낸다. 단, 뭐예요?
면적 제한이 있다. 면적. 일정 면적 이상 1650 뭐야 아까 뭐였어요? 어쨌든 그죠? 500평. 비도 지역에서는 500평 이상 개발했을 때 개발 분담금 내고, 다 이거 500평 이상 돼야 돼요, 여러분. 500평 이하는 개발 분담금 안 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여기 가지 4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별표 위에 보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위에 보면 뭐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 사업이 있어요. 여기 뭐 건축법 별표 1, 제가 건축법 별표 1 알시죠? 여기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개발 부담금을 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건축법 별표 1은 제가 정리를 옛날에 해놓은 게 있는데, 잠깐만요. 요게 건축법 별표 1이거든요. 이게요. 별표 1인데 자동차 관련 시설, 산업 관련 시설, 자산 전문 연교 건축이 있죠. 이거 여러분 쭉 외우는 거. 자동차 관련 시설 이런 것도 쭉쭉. 요런 거 할 때는 개발 분담금이 된다. 근데 이것은 몇 개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개발 분담금에서 몇 개가 빠져 있으니까 그 보시면 되고, 보시면 되고요. 어디까지 했냐? 요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발사업 준공 전 완료의 경우 개발 분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면적이 있는데, 요건 그냥 통과하십시오.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볼게요. 오늘 지금부터는 초과이익 환수하고 개발 분담금에 대해서 비교를 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벌써 16분이 났어요. 이게 그래서 20분이면 이게 좀 제 강의가 그냥 따로따로 한 템포씩 하면, 테마씩 하면 저도 한 5분 10분 안에 끝낼 수 있는데, 그냥 어떤 법이 또 다 모든 법들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게 테마별로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것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찢어진 신문 읽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오늘 좀 20분을 넘어 좀 하겠습니다. 예, 이건 중요한 내용이니까. 재건축 초과이익이라고 하는 법률에 보면 이쪽 정의에 있어요. 재건축 초과이익이라 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및 빈집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이 법들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돼서, 그죠? 재건축이 된다면 초과이익 환수금을 납부해야 된다. 초과이익 환수금은요, 밑에 설명할게요. 부가율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 제11조 보면 부가율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이하는 면제예요. 3천만 원 이하는 면제고,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어떻게 10%, 20%, 30%, 40, 50. 아까 제가 20에서 50이라고 했나요? 죄송합니다. 잘못했네요. 10에서 50까지네요. 10에서 50%까지 부과를 받게 됩니다. 금액에 따라서. 여기 금액 있죠? 여기 3천만 원, 5천, 7천, 9천, 1억 개 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됐다면 여기에 대해서 10%, 20%, 30%, 40%, 50%, 1억 9천만 원을 초과했다. 9천만 원에서 1억이다. 그러면 얼마? 몇 프로 내는 거예요, 이거? 금액의 40%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40% 다 뜯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익금이 이거 거의 양도세하고 똑같죠, 그죠? 양도세 단기 매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9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어. 그러면 40% 세금 내야 돼요. 3,600만 원 세금 내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게 바로 초과이익 환수제예요. 초과이익 환수제가 조금 세요. 근데 개발이익 분담금은 물론 개발 어떤 각종 세금이 있다 보니까 좀 약하긴 한데, 이거 초과이익 환수제는 좀 굉장히 셉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정리를 제가 여기 좀 대충 해놨는데, 자, 똑같은 내용이 아까 정리할 것도 없네. 그죠? 분담률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25. 그죠?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5부터 1항까지는 6호까지 개발사업은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2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 금액은, 그죠? 개발이익 환수는 뭐예요? 개발이익 환수는 보통 20에서 25%, 그냥 평균 25%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평균 25%라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초과이익 환수는 10%에서 50%까지 떼간다. 이것은 금액별로 차등화되어 있죠. 금액별로 차등화되어 있지만 이것은 사업별로 차등화되어 있다. 근데 별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냥 개발이익 환수는 내가 어떤 땅을 샀어. 그 다음에 땅값이 이렇게 올랐어.
각종 공사비라든가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부대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그죠? 뭐 설계비도 있을 거고, 그죠? 뭐 공사비도 있을 거고, 각종 또 취득세 세금도 낸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걸 다 제하고 난 다음에 남는 금액의 25%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이 내용이 있지만 요것도 대충 하시고, 그리고 부담 요령량 제가 정리했어요.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25다. 그죠? 계산식은 이렇게 되는데, 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뭐. 그죠?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이제 면적별로, 임야일대, 농지일대. 그쵸?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중요한 건 뭐예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거. 개발이익 분담금은 20에서 25% 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으로 나오는데, 비도시지역은 1650제곱미터, 도시지역은 990제곱미터 이상을 개발할 때만, 개발이익 분담금을 낸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개발 비용 등의 구성 항목이 있어요. 개발 비용 등의 구성 항목이 있는데, 뭐, 이렇게 이제 뭐 공사비, 설계 감리비, 부대 비용, 그 다음에 뭐 관계 법령의 인건, 뭐, 인가 또는 허가, 이런 어떤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있습니다. 뭐, 공사비, 설계비, 부대 비용, 이런 것들은 다 제하는 거예요. 그죠? 설계비, 그 밖에 경비로 많이 털면 되죠. 그죠? 제세 공과금, 부담금, 공공시설, 토지, 뭐, 재건축, 뭐, 이런 것도 쭉 있습니다. 쭉 있으니까, 여기서 다 그냥 비용으로 털면 돼요. 비용 털면 돼요. 그래서 중간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개발이익 분담금이라는 말 자체는, 그죠? 아유, 좀 올려봐야 되겠다. 좀 올리고. 개발이익 분담금이라는 자체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있고, 그죠? 20에서 25% 잘못됐네, 이게. 그죠? 20에서 25%. 물론 이거 다 지자체마다 달라요. 지자체마다 다 다르니까 지자체 꼭 그 조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개발이익 분담금은 요렇게 20에서 25% 부과되고, 그 다음에, 초과이익 환수제 어디 갔어? 밑에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분담금이 납부되는 사업은 뭐 특지개발, 주택단지 조성, 관광단지, 그 다음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수없이 많죠. 그 다음에 납부 시기는 준공 후 지목이 변경된 시점에 당시에 소유자가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보시면 납부 의무자는 뭐냐? 원칙은 개발 사업자가 원칙인데 예외는 완공 전이라면 사업 시행자, 위탁 도급자, 토지 소유자의 지위승계자가 납부 의무자입니다. 그죠? 원래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분양 아까 설명해드렸죠. 이렇게 이런 분양을 받을 때 조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죠? 요거야 관한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이거 그죠? 뭐 납부 비용은 개발이익의 25%. 이것도 왜 30%가 됐냐? 30%도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분양 목적, 그다음에 전다치는 주의해야 되고 최초의 개발행 허가 시 가격이 취득 시기로 본다. 요건데 자 볼게요, 여러분. 분양 목적의 최초의 개발행위 시 가격 취득을 본다라고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죠. 여러분들이 경매 받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이게 맨 처음에 개발행위가 넣기 전에 이게 100원이었어, 땅이. 근데 개발행위를 딱 넣고 나니까, 건축후가 다 넣고 나니까 공시지가가 뜨겠죠. 그럼 이게 200원이었어. 그런데 이게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뭐 이게,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경매로 나와버렸어. 경매로 나올 당시에 이게 300원이었어. 그런데 또 내가 이걸 갖다가 경매 낙찰 받고, 이거 이제 지목 변경을 신청할 당시가 400원이었어. 그러면 내가 이때 경매 낙찰 받을 당시부터 이 400원까지 상승할 순간을, 이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 이 개발행위가 처음 넣었을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매 이런 그 개발 사업을 볼 때 경매 공시지가를 확인하는 이유가 있어요. 갑자기 공시지가 팍 뛰었거든요. 공시지가 확 뛰어요. 이렇게 확 뛴다고. 100% 정도 확 뛰어요. 그럼 이때부터 내가 낙찰 받은 순간부터 개발 분담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게 개발행위 허가를 넣었을 당시부터 개발을 한다. 계산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분양 목적의 전원단지는 주의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죠? 분양 목적의 전원단지 주의. 그래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제 토지를 잘라서 분양을 하려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개발행위를 해서 형질 변경이라든가 부의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허가 면적이 500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업자는 이 토지를 이렇게 잘라서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잘라서 이렇게 팔았어. 대지 분양도 하고 소유권 이전도 해주고 건축 준공도 해주고 개발 분담금도 납부를 안 했죠. 이 사람이. 근데 여기가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토지를 분할해서 각자 여러분들이 샀잖아요, 이렇게요. 토지를 샀어. 그러면 이 어차피 처음에 이 임야에서 이게 임야 아니 농지라고 했죠. 농지가 지목이대로 바뀌기 전이야. 그래도 공시지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 있어요. 그죠? 일단 포크레인으로 땅을 대면 공시지가는 많이 오릅니다, 여러분. 그죠? 공시지가는 많이 오르는데 자 그럼 이 업자가 개발 분담금을 양도할 당시에 개발 분담금을 안 냈어요. 안 냈을 거예요. 100% 안 내요. 왜? 지목 변경 시점이 개발 분담금 납부하는 시점이잖아요. 그죠? 건축물 짓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목 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분양 받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한다니까요. 제가 아까 여기 뭘 했어요. 여기 보면 자 지목이 변경되지 않았잖아요. 납부 시기는 언제예요? 준공 후 지목이 변경된 시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까 같은 경우는 지목이 변경 안 됐잖아요. 그냥 칼로 잘라서 분양한 거잖아요. A, B, C, D. 그러면 A, B, C, D가 개발 분담금의 납부 의무자라니까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원칙은 개발 사업자가 원칙인데 예외가 있어요. 완공 전이라면 사업 시행자, 위탁 도급자, 토지 소유자 및 지위 생계자가 납부 의무자가 된다. 이건 그죠?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경매에 나왔을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부동산은 세금과 연관돼 있어요. 세금에 치여 죽습니다. 잘못하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를 잘못 쓰면 세금에 치여 죽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봐도.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세금을 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좋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개발비 분담금에 있어서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고, 뭐 계산하는 식 여기 아까 설명드렸고, 그랬기 때문에 아유 시간이 너무 빨리 가. 벌써 30분 돼버렸네. 지루하죠, 여러분. 너무 길지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이제 제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을 위해서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임야일 때, 농지일 때, 그러니까 임야나 농지일 때는 1650제곱미터 500평 이상 이하면 신경 쓸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죠? 개발이익 분담금하고 관련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 또 하나, 대체살림 조성비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이 있어요. 대체살림 조성비. 그러니까 우리가 농지 전용 분담금이 있죠. 그죠? 농지 전용 분담금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산지를 개발할 때도 산지 전용비라고 하죠. 대부분 이제 전문 용어는, 법률 용어는 대체살림 조성비입니다. 대체살림 조성비를 감면 받는 대상이 있고 비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가 하는 것들은 100%다 감면돼요. 단지 보존산지하고 준보존산지에서, 그죠? 국가가 하는 일들은 준보존산지, 보존산지에 하더라도 다 100% 감면 받는다. 그렇지만 한 가지 또 예외가 있죠. 이런 데서는요.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 이것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감면 안 해줘요. 중요한 거 또 하나. 농림어업인 등 어쩌고저쩌고 막 다 있죠. 농림어업인, 그죠? 임업인 하는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감면 받아요. 그죠? 보존산지든 준보존산지든, 그죠? 농림어업인이 하는 것들은 다 감면 받는다. 대체살림 조성비를 갖다가, 그죠? 요렇게 뭐 양어장, 양식장, 실내 낚시터, 뭐 농림어업인용 버섯재배사 뭐 이런 것들죠. 축산시설 다 100% 감면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토속재 처기 허가 뭐 그런 건 필요 없고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건축법 별표 1 요거 한번 제가 옛날에 제 교재 86페이지에 있습니다. 기본 교재. 교재 가지고 계신 분 있죠? 이게 86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여기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보시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아이고 지루한 산지법 어렵죠? 어려운 산지법. 제가 그런데 어렵게 설명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왁구는 잡아드렸고, 그리고 이제 자세한 것은 제 교재를 보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교재에서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제 교재, 기본 교재 또는 블루오션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정말 한 번씩 다 읽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산지법에 대해서, 산지법에 관련된 것들이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로써 이제 산지법 다 마무리가 됐고, 내일은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표를 만들 겁니다. 근데 표 만드는데도 저도 조금 시간이 걸려요. 이게 뭐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저도 한 서너 시간 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요 표가 완성되면 바로 여러분들께 그냥 또 바로 방송을 해드릴게요. 내일은 12편에서 산지법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산지법을 보는데 굉장히 편리할 거예요. 표를 하나 만들어 드리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산지법에 대해서 또 심화 과정을 이렇게 좀 다 끝냈고, 저도 좀 많이 달려오니까 힘드네요. 당분간 2, 3일 동안은 또 방송 못 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임야는 돈이 숨어 있는 곳입니다. 그죠? 돈 버신 분들은 다 임야나 그린벨트 아니면 또 블루오션 그런 쪽에서 맹지 그리고 무허가 미등기 건물 그런 거에서 다 돈 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만 모를 뿐이지 여러분들은 정말 몰라요. 제가 이제 주식도 100% 수익씩 내잖아요. 한 달에. 공부가 지식이 돈이에요. 항상 제가 존경하는 강동일 사장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듯이 지식이 돈이다. 지식이 돈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많이 알아야지 그 물건을 잘 고를 수 있고 잘 살 수 있거든요. 강 사장님께서도 항상 모든 물건을 살 때는, 임야를 살 때는, 아니면 토지를 살 때는요, 굉장히 심사숙고하신답니다. 저도 역시 주식을 사든 토지의 경매를 낙찰받든 엄청나게 심사숙고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거 무슨 어떤 법에서 위험부담이 없을까? 대충 수박 거달기식으로 알면요, 딱 낙찰받고 정말 땅을 치고 통과할 때가 많아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공부 진짜 한번 이번 기회 때 올해 안에 한번 공부 마무리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교재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교재 자꾸 문의가 오는데 교재는 다 판매 끝났어요, 여러분. 판매 끝났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한번 짧게나마 한 열흘 정도로 해서 한번 판매할 생각은 있어요. 내년부터는 이제 요렇게 제가 이제 교재를 다 거의 만들었거든요. 내년부터는 요렇게 이제 따로따로 판매할 거예요. 기본 교재 뭐 88만원, 블루오션 교재 100만원, 그린벨트 뭐 50,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100, 뭐 맹지 탈출 뭐 100, 이런 거 불법과 산지법과 경매 50, 뭐 토지 수용 및 매수 청구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비용 부담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내년부터는 좀 뭐 진짜 공부를 하시고 싶다든가 아니면 진짜 뭐 박사가 되고 싶으시다는 분들은 제 교재가 반드시 필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좀 작년에 올해 기회를 드렸을 때 아마 좀 사시는 게 좋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고요. 올해는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88만원짜리하고 100만원짜리 한번 열흘 정도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11월 달에 한 5일이나 10일 정도 기한을 드리고 12월 달에도 5일이나 한 10일 정도 기회를 한번 드릴 거예요. 제 영상 좀 가끔씩 보셨다가 혹시 교재 판매한다는 날짜 정해지면 그때 신청을 하십시오. 지금까지 못 사신 분들은 그래서 신청을 하시고요. 내년부터는 요 가격대로 이제 거의 다 이제 공법들이 완성이 됐으니까 요 가격대로 판매를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산지법 내일 총정리 할 거고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